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저번 열전달 해석에 이어서 몇 가지 정정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그 CFD 포스트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한 결과를 이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이 입구 쪽에 그 속도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일단 그 메소드를 그냥 매그니튜드로 그 설정을 했었는데, 일단 이쪽 방향을 우리가 방향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메소드를 컴포넌트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이쪽 수직축이 y축이고 그리고 이 수평축이 x축이기 때문에 이제 x축 방향으로 속도를 0.1m/s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저번 영상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그, 그 드래그 코이피션트, 즉 이제 학력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레퍼런스 값들도 일단 설정을 해주고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드래그 코이피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스킨 그 프릭션 코이피션트가 필요한데, 이제 그 자세한 개념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퍼런스 밸류를 더블 클릭을 하고, 우리가 이제 드래그 그 코이피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구하는 수식에 그 필요한 물리량이 이제 에어리어와 덴시티 그리고 벨로시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값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그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잠깐 이 그 해석을 하고자 하는 형상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그 원통 형상의 이제 절반만 우리가 면으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값을 계산을 하려면 어차피 이 벽면에 그 작용하는 전다 능력을 통해서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값이므로, 이제 원통의 이 안쪽 벽면의 이제 건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원통의 그 원주 길이에다가 이제 길이 값을 이 전체 그 원통의, 즉 이제 파이프의 전체 길이 값을 곱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은 자동으로 산출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이제 에어리어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density 같은 경우는 1.2로 그 문제에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속도도 이제 0.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값들도 원래 이제 실제 우리가 그 재료 물성을 설정할 때 값과 다르지만, 어차피 그 드래그를 구하는 데는 에어리어와 밀도 그리고 속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값만 그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에어리어 값은 원통의 그 건널비 값을 구해보면 이제 3.2572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퍼런스 밸류는 넘어가고, 이제 리포트 데피니션스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new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 같은 것들이 뜨는데, 이때 이제 폴스 리포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선택을 해서 일단 네임은
그 CD라고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폴스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X축으로 그 단위 벡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부분에서 리포트 파일과 리포트 파일이 아니라 이제 리포트 플랫, 즉 이제 우리가 어떤 그래프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리포트 플랫을 지정을 해주고, 이제 프린트 투 콘솔도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그 값이 표시되게끔 체크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값은 2로 그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존 부분에 가서 이제 이 벽면 부분에 그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타입은 이제 드래그 코에피션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 이 두 개를 모두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컴퓨트를 누른 다음에,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OK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OK만 클릭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CD 값을 우리가 클로즈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부분에 가서, 이니셜라이제이션 가기 전에 이제 모니터 부분을, 레지듀얼 부분을,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모두 해준 다음에 OK를 클릭을 하고, 이니셜라이제이션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두 번째 스탠다드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리고 컴퓨트 프롬에서 인넷 값으로 이제 조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un calculation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일단 이터레이션의 값을 300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파일 퀀터티스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드래그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값을 이제 CFD 포스트로 전송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이 부분에 스탠다드 퀀터티스 부분은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이제 값들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CFD 포스트에서 살펴볼 값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이쪽에 선택을 해서 이제 그 CFD 포스트에서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alculate를 클릭을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고 이제 결과를 CFD 포스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CD 값도 그 표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윈도우 창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 첫 번째 것은 이제 이러한 continuity 그리고 velocity와 에너지에 대한 그 레지듀얼에 대한 그 플랫 창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윈도우즈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그 드래그 코에피션트에 대한 그 플랫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해석이 이제 수렴이 되어서 이제 완료가 되었고, 이제 결과를 그 CFD 포스트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결과를 검토하기 전에 이제 CD 값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CD는 이쪽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값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일단 수렴은 CD 값만 따로 수렴이 됐다라는 그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이제 마지막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CD 값이 이제 다음에 어차피 그 무차원 수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단위는 없기 때문에 이 값만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절츠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CFD 포스트를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CFD 포스트가 실행이 되었고, 일단 이제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식의 이제 와이어 프레임만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그 벡터와 그리고 컨투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 부분에 있는 이 뭐 스트레임 라인이라든지 이제 파티클 트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제 채널에 있는 그 오토데스크 CF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 스트림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유선을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이 CFD 포스트에서는 이제 두 개의 그 스트림라인과 이제 파티클 트랙으로 이제 두 개로 구분해서 이제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기능들은 이러한 간단한 그 2차원 형상보다는 이제 3차원에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어떤 유선에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이제 입자에 대한 그 입자 추적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벡터를 이제 속도 벡터, 나머지 뭐 압력이라든지 온도는 어차피 스칼라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 벡터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고서를 작성하는 용도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이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나타낼 수 있게끔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영상에서는 그냥 이름의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창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일단 도메인, 즉 이제 계산 영역은 이제 모든 부분을 이제 올 도메인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로케이션 부분에서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산 도메인, 즉 이제 계산 영역에 대한 것을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시메트리 1을 선택을 해주고, 샘플링은 이제 그 표현이 되는 벡터의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벡터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샘플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메시의 성분으로 추출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일단 기본 값인 버텍스를 그대로 선택을 하고, 이제 베리어블 부분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속도 또는 이제 시어라는 이제 힘 벡터에 대한 그 부분만 두 개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 일단 벨로시티를 선택을 하고, 일단 어플라이를 해서
한번 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확대를 해도 이제 벡터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그 심볼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제 심볼의 사이즈를 한 0.1 정도로 주고 다시 한번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유동에 대한 그 벡터 표시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심볼에서 이제 이러한 벡터를 뭐 다른 형태의 것으로 한번 나타내고 싶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에로우 3D로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쪽 그 지금 평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완전 발달 유동이 한 이 지점부터 이제 완전 발달 유동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벡터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이제 조금 더 메쉬를 조밀하게 하면 조금 더 다른 결과가 이제 그 위치는 조금 다른 위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벡터는 이제 그 정도만 살펴보고, 일단 한번 그 출력이 되어진 것은 이제 이쪽에 표시가 되게 되고, 이제 화면에 사라지게 하려면 이 체크 박스를 이제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컨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에 대한 컨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케이션은 시메트리 1으로 지정을 해주고, 베리어블은 이제 벨로시티로 적용을 해주고, 일단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컨투어가 나타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그 지금 이제 이 지름에 비해서 반지름에 비해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과장이 되어서 보려고 하면 이제 이 어플라이 스케일을 이제 이쪽 부분이 Y축이기 때문에 이제 Y축으로 한 10배 정도를 해서 어플라이를 해서 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이 Y 길이에 대한 그 유동 그 속도에 대한 컨투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어차피 과장된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스케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제 컨투어를 다른 걸로 벨로시티가 아닌 그 우리가 이제 열 전달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템퍼러처에 대한 그 컨투어를 확인해보고, 이제 조금 더 이러한 그 범례가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조금 더 그 이러한 그라데이션이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범례의 그 개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온도로 바꿔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쪽 부분은 이제 아이소 서머리였기 때문에 이제 히트 플러스가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 이제 유동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온도 분포가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우리가 조금 확인이 명확하게 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이 부분을 다시 어플라이 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온도 분포가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내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뭐 이 베리어블을 값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다는 뭐 압력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비압축성 압축성 유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density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일단 컨투어도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어떤 구간별로 이제 값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이제 CFD 포스트 상에서도 이제 라인이라든지 뭐 점이라든지 서페이스라든지 그러한 것을 작성을 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 로케이션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점이라든지 라인, 플레인, 그리고 볼륨과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고, 일단 이제 라인을 작성을 해서 이 x 값에 대해서 이제 이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을 클릭을 해서 이쪽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 OK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CFD 상에서는 이제 어떤 CAD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메소드가 이제 2포인트 밖에 없는데,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좌표값을 쉽게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아니겠지만, 형상이 복잡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우리가 어차피 이 벽 부분과 이제 이쪽 중심 센터 라인, 즉 이제 엑시스에 대한 값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차트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 먼저 이제 우리가 중심축 부분에 대한 라인을 작성을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이 이제 0,0,0이 될 것이고, 이쪽은 x축 값만 대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길이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8.64m이기 때문에 8.64를 입력을 하고, 일단 샘플 값은 이제 차트를 그릴 때 이제 그 차트의 어떤 그래프의 각각의 점들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어떤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진다면 이제 이 샘플 값이 이제 많을수록 조금 더 이제 스무스한 곡선으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0개로 한번 해보고 그려보고 너무 이상하게 나오면 이 값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꿀 수 있고, 일단 어플라이를 해서 살펴보면 이제 이쪽 부분에 노란색의 이제 라인이 작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유저 로케이션 앤드 플랫 부분에 라인 1이라고 이제 작성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을 하고, 일단 이 엑시스 부분에 대한 속도 분포를 한번 차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클릭을 하고, 이제 먼저 제너럴 부분에는 이제 타입을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XY 이제 라인으로 표시를 하게끔 타입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타이틀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벨로시티 혹은 뭐 프레셔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리즈에 와서 일단 데이터 시리즈의 이름은 이 부분도 이제 데이터가 만약 여러 개를 이제 추가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데이터 이름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로케이션은 이제 우리가 앞서 작성한 라인 1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x 액시스에는 어떠한 값들을 이제 표시할 거냐를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베리어블을 이제 x 축선상의 이제 거리 값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 액시스는 그 벨로시티를 선택을 해주고, 이제 apply를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작성이 되게 되는데, 현재 이제 이러한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라인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샘플의 값을 한 50으로 해준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샘플의 값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스무스한 이제 곡선이 나타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다시 이제 이 차트 1을 더블 클릭을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 상에서는 어떤 정확한 위치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충의 어떤 값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제 그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포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일단 미리 이제 저장을 해 두었는데,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네임을 이제 어떤 뭐 속도 벡터에 대한 차트다 이래 가지고 이제 뭐 파일 타입은 이제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엑셀에서 이제 그 데이터 값들을 이제 이 위치별로 그 벨로시티의 값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샘플링 값을 이제 몇 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위치 거리에 대한 값들을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값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도 뭐 동일한 방법으로 뭐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차트로 이제 작성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드래그 코에피션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CFD 포스트에서 이제 누셀 넘버를 이 익스프레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